시민 여러분,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 이동, 삼성동, 부성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명택 의원입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11월 28일부터 23일 동안 2020년 익산시 예산심사를 하였습니다. 2020년 살림살이를 위해 밤낮으로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의 요구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익산시장에게 시정 현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정 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게 주어진 40분 동안 익산시 시민중심 도시 시정 철학에 대하여, 신청사 건립 계획에 대하여, 공원 민간 특례 사업과 도시 개발에 대하여, 친수공간 조성, 그리고 국가 1산업단지 공단 재생에 대하여 시장께 묻고 답을 듣고자 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익산시의 2019년에 대해 잠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2019년 기해년을 시작하며 시정 운영의 방향의 길잡이가 될 사자성어로 구동존의를 선정했습니다. 구동존의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되 하나가 되기를 힘쓴다는 뜻으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개인의 다양성을 발전시켜 나가되 공공의 이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화합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과 바람을 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동존의에 희망을 품고 힘차게 출발했던 2019년, 좋은 성과도 있었지만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오늘 오후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장전마을 문제점과 재발 방지 대책 및 개선 방향 토론회가 열립니다. 함나 장전마을 집단 안발병, 낭산 폐석산 불법 매립으로 인한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며 급기야 환경 문제를 해결하자며 21개 시민사회단체가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모두는 다문화 인권과 문화 다양성에 대해 큰 교훈을 얻게 되는 한 해였습니다. 한편 2017년부터 교부세 등이 수천억 원씩 늘어나 예산은 대폭 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재정 건전성, 효율성 평가에서 2017년, 2018년 연속 꼴찌 등급을 받고 있으며 나라살림연구소가 진행한 2019년 평가에서도 동종단체 75개 중 73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즉 3년 연속 예산은 늘고 있지만 재정 건전성, 효율성은 3년 연속 꼴찌 등급을 받아 개선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2019년 한 해를 보내고 2020년을 맞으며 지과 필계라는 사자성어를 떠올려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으나 잘못을 깨달았다면 반드시 고치는 것이 도리에 맞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들도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진정성 있게 제대로 개혁하고 2020년에는 더 나은 익산을 만들어가는데 모두가 힘을 모으기를 바라고 희망합니다. 네, 이제 시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도 늦춰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내용들 질의도 드리고 또 시장님과 의견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먼저 익산시 시민중심 도시 시정 철학에 대하여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시의 시민생활에 대단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청사 건립, 그리고 공원 조성 민간 특례 사업, 강역 상수도 전환 등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의 시민 의견 수렴이 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과정의 시민 의견 수렴을 좀 어떻게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래 이제 법에는 시민들 의견 듣는 게 공청회랄지 사업 설명회 이제 이런 것들인데 저희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그 이외에도 시민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제 많은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특히 청사 관련해서는 시작할 때 가장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들 설문조사를 2번 했고 또 우리 시민들 ARS 설문조사를 1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 착수 신고를 하고 시민들한테 시민 설명회 또 원탁 설명회 그다음에 그 지역의 14개
동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찾아가는 또 시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네. 예, 물론 이제 이곳이 뭐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저희들은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고 특히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굳이 시민 중심 도시 시정 철학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붙여서 시장님께 좀 의견도 구하고 저도 생각하는 바를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2019년에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시장님께서 시정 철학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도시 민주화를 대단히 높이겠다라고 예. 상당히 강조해서 설명을 하셨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린 신청사 건립, 그다음에 공원 조성, 민간 특례 사업, 강역 상수도 전환, 이건 시민 생활에 대단히 시민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고 또 시청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시의 50년, 100년의 미래를 뭔가 내다보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시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시민 참여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좀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제 이런 평가도 많단 말입니다. 예, 지금 시장님께서는 세 가지 그거에 대해서 사업 어떻게 좀 중에서 민자공원하고 시청사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열심히 이제 소통을 했는데 광역상수도 전환하는 문제, 아마 이 문제가 좀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시민들과 직접 대화할 단계는 가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용역 과정에서 이제 시민 의견을 수렴을 하고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전환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민 의견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에 가지 못해서 본격적으로 시민들과 소통을 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답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청사 건립도 그렇고 공원 조성 민간 특례 사업도 그렇고 이 광역 상수도도 그렇고 별로 이 충분한 의견 수렴이 좀 되지 않았다라는 쪽에 저는 더 무게를 많이 좀 싣고 있는 편이고요. 이제 그 단적인 예로 익산시의회하고조차도 그러니까 전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는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노력을 하시지만, 그런데 그래도 시민들이 뭔가 이 대의해주는 그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 익산시의회하고조차도 사실 이 신청사 건립부터도 그렇고 민간 특례 사업도 그렇고 광역상수도도 그렇고 이거는 충분한 어떤 사전 교감 같은 것들이 없는 채로 상당히 좀 급하게 여러 가지 일정을 이유로 추진됐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한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2017년 9월 넘어가면서 맨 처음에는 신청사를 청년 공공 임대주택으로 진행하신다고 발표를 하셨다가 그게 이제 아마 국가공모사업에 우리는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맞지 않아서 바로 또 2달 후에 이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으로 이제 이게 또 바로 선회해서 추진하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 기획행정위원회에 소관 상임위를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당시에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난 5회 때인데 우리 익산시의회하고도 아무런 상의가 없이 거의 신청사 건립 계획이 그냥 바로 거의 이렇게 좀 대단히 집행부의 일방적 추진으로 발표된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청사 건립할 때도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그 의혹을 이제 간담회를 했죠. 근데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기 전에 사전에 그 상을 못 드렸다는 그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산부감사나 그 상임위에 회의할 때 이제 공무원들이 충분히 저는 이제 보고가 됐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장이 직접 시의회 변경할 때마다 보고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이제 그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제가 꼭 시장님만 말씀드린 건 아니고 물론 시장님을 대신해서 각 과외 국장님, 과장님도 담당 공무원분들 일을 하시는 거니까요. 그분들이 설명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명심을 해서 앞으로 의회하고 소통을 좀 강화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공원 특례 사업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특례 사업도 전라북도에서 하는 곳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전주가 한 곳 하려고 하다가 하지 않았고, 많은 환경단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많이 상당히 우려가 있고,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시는 또 우리 시의 전략을 가지고 8개의 공원이나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그래서 전국을 통틀어서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민간 특례 사업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또 환경 문제가 이제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이 과정도 제가 돌이켜 보건데 이게 뭔가 좀 충분한 우리 도시의 전체 모습을 바꾸는 것과 관련된 건데 이것도 의회나 아니면 이렇게 시민사회와 좀 충분한 어떤 의견 교감을 가지면서 이게 진행이 됐다고 보기에는 아쉬움이 좀 크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법정 설명위에도 여러 차례 했는데 의회하고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일정 부분 인정을 합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광역상수도도 물론 마찬가지고, 뭐 광역상수도도 사실 이제 물론 이전에 시장님이 첫 취임하시고 나서 일정 정도 광역상수도 관련한 민간 협의회 구성을 하려고 예산도 세우셨었지만 이제 네.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던 뭐 그런 과정도 있고 하긴 하지만 노력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 후에 바로 또 신흥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매입안에 예산을 세운다거나 지금 광역상수도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거나 이런 과정 또한 너무 좀 다 이렇게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닌가라는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뭐 그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 충분히 토론이 이제 되긴 됐거든요. 네네네. 됐는데 예산 심의는 심의고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지 그 설명을 하는 것도 별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그 부분은 좀 부족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아직은 지금 그 과정이 다 이르지 못해서 그 적절한 단계가 되면은 그때 그 저희들이 또 소통을 네. 특히 시민들하고 소통을 시작을 하겠다 예, 그런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소통을 충분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의회에 이제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020년 예산에도 보면 뭐 시립교양악단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물론 이제 통과되고 안 되고 여부를 떠나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이제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협의를 하시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겠지만 의회에 거의 그냥 이걸 이제 예산을 통해서라든가 조례를 통해서 그냥 던져 놓으시면 이것을 결정하는 책임의 어떤 큰 권한을 익산시의회에 줬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시는 나름대로 충분히 시민의 의견을 반영했거나 아니면 시민에게는 좋아 보일 수 있는 어떤 이 일부 그 관련한 이해 집단에 관계된 사람들에게는 좋아 보일 수 있으나 이 책임에 이것을 결정한 책임은 다 익산시의회가 떠안아야 되는 이런 좀 부담을 상당히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게 저는 집행부가 오히려 의회하고 예산을 반영하거나 제도를 세우기 전에 충분히 미리 좀 사전 협의를 하고 시민 소통을 강화한 후에 그런 것들을 좀 거쳐서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죠. 지금 듣고 보니까 의회하고 사전에 소통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지금 하게 됐는데 전에 저희가 그 간헐적으로 의회하고 이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자치단체에서 그 간담회를 이용해서 서로가 소통을 하거든요. 우리도 그 간담회를 정례화를 해서 뭐 그 상하반기 한달치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한달치 그래서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회 그 집행부들하고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담회를 정례화시키겠다는 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립니다. 예, 하여튼 저는 이제 이 시간이 좀 많이 가더라도 여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아무리 급해도 반을 허리매어 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일수록 의회 시민의 어떤 대의기구는 의회하고도 소통해 주시고 또 갈수록 뭐 시장님께서 더 잘하시겠지만 저는 주민 주권이 강화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좀 시민들 더 많은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정책을 성안해가는 좀 그런 아까 원래 시장님께서 주창하셨던 도시 민주화, 시민 참여가 활성화되는 도시를 만드는 걸 좀 가장 큰 원칙으로 삼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다음으로요. 뭐 이건 시간이 많이는 없으니까 짧게 이제 좀 여쭙고 또 대답 듣고 하면 좋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익산시청위원회 각종 위원회를 공개해 놓은 홈페이지 지금 이미지입니다. 익산시 위원회는 이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공식적인 기구입니다. 시민이나 전문가,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이 익산 시정에 가장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가장 열린 통로이기도 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그런 또 통로이기도 한데 제가 본 의원이 2년 6개월 전에 이 위원회 개최 현황이라든가 회의록 이런 것들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잘 개진해 주십사
그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소통을 늘리는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때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지난 2년 반을 볼 때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도 뭐 지금 이미지를 통해서 다 볼 수는 없지만 다른 지역 도시들의 홈페이지에 비하면 상당히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어 있지 않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건지. 예. 지금 이제 저희는 그 시의회에서 만들어준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여기에 의해서 지금 그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부 내역이 좀 미흡하다. 이제 그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 항목을 조례를 좀 세부적으로 고쳐주시면은 조례에 맞게끔 저도 상세하게 저희도 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음 PT를 보고 잠깐 설명드리면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지금 그 의회 시정계에서 시 행정지원과 시정계에서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또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관련 조례를 잘 만들으셨더라고요. 그러긴 한데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제대로 시행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서울시청의 홈페이지입니다. 서울시청은 위원회가 있기 뭐 길게는 저건 지금 보이는 화면은 글씨가 좀 작지만 2주 전에 이미 회의 내용과 회의 안건과 이런 것들을 다 홈페이지에 공개해 놓는 겁니다. 뭐 저렇게 하고 있는데 회의 결과를 공개하는 건 더더욱 당연하겠죠. 다음 PT를 보시면 회의 결과를 공개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를 적어도 최소 아무리 늦어도 한 일주일 안에 거의 다 홈페이지에 공개해 놓고 있고요. 그 결과를 또 투명하게 다 공유해 놓고 있습니다. 비공개가 되는 것들은 그 사유를 정확히 명시하고 안 해놓고 있고 그래서 좀 우리 시도 우리 시가 움직이는 여러 가지들을 그래도 가장 볼 수 있는 게 저는 위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위원회를 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회가 그냥 형식적 어떤 수단에 지나지 않도록 실제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정에 기초해서 시의 정책이 이루어지는 이런 좀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세부 내역 공개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것은 뭐 그러면 조례 개정 관계없이 저희도 또 서울시 사례 참고해서 세부 내역까지 같이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네. 뭐 가장 잘 되고 있는 곳이 서울시니까요. 예, 예. 그냥 서울시를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도 잠깐 설명이 있으셨는데 우리 시가 이제 뭐 시설비 용역 말고요, 기술 용역이나 학술 연구 용역을 하는데 이것도 제가 2년 반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때도 이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했고 아까 앞서도 잠깐 설명을 하시던데 이제 그 온나라 정책연구 홈페이지 프리즘을 통해서 공개해놓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음 PT를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 시 홈페이지 용역과제가 보고되고 있는 건데 뭐 이 대단히 뭔가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이 안 되고 있는 게 일단 있고요. 다음 PT를 좀 보시면 이게 지금 온나라 정책연구입니다. 여기서 익산시를 검색해 보니까 2018년도까지만 올려놓고 전혀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익산시청 홈페이지 경우도 제가 엊그저께 12월 16일 날 이 질문을 하겠다라고 좀 질문을 미리 드렸더니 18일 날 2019년에 용역한 거 막 지난 연초에 나왔던 거 이번에 싹 한 20개를 한 번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앞에서 많이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2020년 예산서에 34건 42억 원 정도의 학술 용역, 기술 용역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42억 원어치의 지적 재산권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 연구 용역된 결과를 다양한 시민들,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다양한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열람하고 보고 그래서 시정이 어떤 더 적극적으로 여러 의견을 내고 또 이게 이 보고서가 단순히 그냥 뭐 시장님도 그 아시겠지만 담당하는 과장님, 계장님이 바뀌면 그 보고서는 캐비넷에 들어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의원님께서 잘 파악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온나라 정책연구는 이제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용역이 이루어지면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기에 이제 올라가지 않은 것은 아직 용역이 마무리 안 돼서 그런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의원님은 저 아직 마무리 된 것도 안 올라갔다 이 말씀이시죠? 제가 예. 파악한 게 맞을 겁니다. 예, 아까 시장님 말씀처럼 온나라 정책연구라고 하는 프리즘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의무적으로 올리도록 돼 있다고 하시지만 거의 챙기지 않으면 올리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홈페이지하고 이제 같이 동시에 그 등재하지 않습니까? 예. 네, 홈페이지는 상당히 미흡하게 돼 있는 것이
맞아요. 네, 네, 네. 근데 홈페이지는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마 거기는 성의 있게 그 올리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고 네. 온 나라 저는 그래도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전 성실히 올리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네.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다음 되겠습니다. PT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그대로 놔두시고 원래 서울시 홈페이지도 또 똑같이 가보시면 예. 저는 온 나라 아까 그 정책 연구보다는요 시민들이 가장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 서울시청 홈페이지 가보시면 모든 용역 보고서가 아주 보기 좋게 예. 다운로드 받기도 좋게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 40억 원어치에 해당하는 30만 시민의 저는 지적 재산권이거든요. 근데 그걸 공무원분들이 그냥 책자로 갖고 있다가 업무 바뀌면 사장돼 버리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저희도 부분.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당연히 앞에서 말씀 있으셨던 것처럼 용역에 기초해서 어떤 사업이 되는 거, 그것도 좀 많이 참고를 잘 반영을 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신청사 건립 계획에 대해서 이건 좀 여쭙게요. 이건 그냥 시장님이 한 번에 그냥 좀 이렇게 종합하셔서 그러니까 답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 뭐 세세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신청사 건립 비용에 대해서 계속 아까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신청사 건립의 단계부터가 충분한 어떤 공론 형성이 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신청사를 도대체 11호 짓는 거냐, LH가 얼마를 내는 거냐,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얼마냐, 이 논란이 이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잘 진행돼야 될 가장 정말 어찌 보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정이 진행돼야 될 이 신청사 건립이 뭔가 계속 이 도시의 미래를 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떤 논란의 불씨를 키우는 건 저는 그것에 생각하는 사람들의 판단의 차이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시가 그만큼 충분히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480억 원 든다고 했던 공사비가 현재 전북 투용자 심사에서는 947억 5천만 원이 드는 것으로 일단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런데 또 12부담은 한 400억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한번 공식적으로 어떤 정도 예산이 들 것이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신청사 관련해서는 이제 지난 선거 때 선거 쟁점이 되다 보니까 이상하게 본질을 벗어난 이 사업비로 자꾸 이렇게 지금 논란이 이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신청사 위치를 정하고 지금까지 정하지 못했던 위치를 정하고 여기를 얼마나 빨리 짓느냐, 물론 이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짓느냐 이것이 이제 핵심이거든요. 공사비는 그동안에 이제 숱하게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 신청을 할 때 그때는 행자부의 법적 기준에 맞춰 청사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청사 기준에 맞춰서 19,000제곱미터, 19,000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 산출을 해서 제출을 했어요. 이거 참 산출 근거가 있죠. 그래서 제곱미터당 조달청 그 공사 단가에 의하면은 227만 원이기 때문에 이 조달청 공사 단가에서 행자부의 기준에 맞게끔 저희들이 산출해서 낸 것이 480억이었어요. 네네네. 이것은 그야말로 청사 기본적만 짓는 거죠. 네네. 근데 그때 기본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시민들이 다양한 욕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하다 주차장을 해달라. 그다음에 또 그 열린 시민 광장을 만들어 달라. 그다음에 시민 다목적으로를 해달라. 거기에 시민 회의실을 만들어 달라. 또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구들이 있어서 그 추가적인 요구를 반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제 850만 원까지 늘었어요. 850억 원까지 늘었어요. 850억까지 늘었는데 이제 우리 의원님이 이제 947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하고 도청의 투용자 심사를 하잖아요. 네네네. 투용자 심사를 할 때는 항상 10%를 여유 자금으로 가져가야 된대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공사비와 관계없이 그 투용자 심사용으로 10%가 늘어난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947억이 됐지만은 사실상 사업비는 850억이 이제 맞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심사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렇게 됐고 그 이외에 이제 사실은 이것이 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끝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 저희가 이제 그 기본 설계는 끝났지만 실질 설계를 이번 하려고 설계 공모를 좀 제안을 발주했잖아요. 설계 실질 설계 과정에서 시민들 의견을 더
세심하게 저희들이 네, 네. 파악을 할 겁니다. 예, 예, 예. 많은 사람들 의견이 갈리는데 어떤 분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빨리 시작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기왕이 짓는 거 제대로 한번 줘보자. 네, 이거 네. 한번 지면은 적어도 2, 30년은 가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러신 분들 의견들이 이제 많아서 그 의견들을 수렴을 이제 하다 보면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 저희가 신청할 때 시청을 지키기 위한 기본형은 480억이 맞다.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 집을 짓다 보면은 본래 생각했던 것보다도 돈이 자꾸 더 들어가는 것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이게. 네, 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사례로 이제 이해를 해 예. 주시고 여기서 주차장 문제가 사실은 이제 가장 그동안에 뜨겁게 달구어졌던 그 쟁점이었었는데 주차장은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이사는 이제 어디 가든지 주차가 문제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보면은 주차장은 법정 주차 대수의 2배를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우리 시 면적에 해당하는 법정 주차 대수가 251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502대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하에다 1층으로 파가지고 그리고 지상 50개국 합해서 이제 저희들이 504대를 네. 제시를 했어요. 근데 투영제 심사하면서 그것도 지금 시비를 걸더라고 2대 분이 넘었다. 이것도 수정을 해라.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504대로 여기는 하고 부주공거에 대해서는 2층사를 저희들이 네. 주차 빌딩을 지으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거기다 거기 280면 정도 네, 추가로 네, 더 네, 네. 하면은 우선은 다 해결이 될 걸로 보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일단 시장님께 시간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예. 부분 드린 이유는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잘 진행돼야 될 일이 기왕 진행할 거라면 많은 사람의 공감을 받아서 예. 많은 사람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해야 될 일인데 자꾸 뭔가 아까 그 선거 때부터 발생된 어떤 여러 가지 그 공사비에 대한 주장들로 인해서 우리 시도 이걸 자꾸 보수적으로 아니면 자꾸 방어적으로 예, 이야기하게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도 이왕이면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잘 만드는 게 차라리 예산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제대로 짓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하는 저도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다음 PT를 보시면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지인데 저는 1, 2, 3, 4번 부지까지도 바로 지금 옆에 있는 주택들 그리고 시청 뒤편에 있는 주택까지도 저는 좀 더 확보를 해서 도로도 좀 넓게 제대로 확보하고 해나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는 처 예산까지 넣다 보면은 너무 큰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건 이제 지금 도시재생 사업의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하겠다는 예, 것이고 예. 제2주차장도 공모 사업으로 받아보겠다고 하시는 거고 이제 국가 지원을 받아보겠다고 예. 하시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무한정 예산을 뭐 이게 증액하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정확히 저는 아까 947억 5천이지만 누구나 볼 때는 아까 그 800에 10% 포함시키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볼 때는 947억 5천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것이 아니라 1,000억이 넘어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현재 또 지하주차장도 1층밖에 안 했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 최근에 지은 곳들을 가보면 심지어는 차라리 행자부로부터 페널티를 조금 받더라도 지을 때 크게 제대로 지어라라고 조언을 하는 심지어 경우까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오늘 정확히 한번 정리를 해주셨고요.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들 수 있고 특히 저는 이 중에서 시민 편의 공간을 잘 지어야 되는데 아까 그 행안부의 기준 그리고 또 우리도 어떤 공사비를 무한정 늘릴 수 없는 형편 때문에 시청은 그럴듯하게 짓는 것 같긴 한데 사실 그 알맹이를 보면 시민 편의 공간이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현재 서울시청사를 제외하고는 뭐 건물이 보기에 따라서 멋지다 안 멋지다도 할 수 있지만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청사가 우리 시청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 건물의 일부를 좀 남겨서 차라리 그런 곳을 뭐 역사박물관이든 아니면 시민의 편의공간이든 하는 것도 어떨까. 예를 들면 심지어 예. 그런 상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좀 계속 방어적으로 자꾸 예, 예. 공사비를 축소하거나 이런 느낌으로 하지 마시고 좀 정확하게 이 정도 들 것 같으니 예. 이제는 이것으로 가서 잘 만들 수 있게 좀 서로 의견을 모으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저는 좀 예.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이 너무나도 그 정확한 지적을 해주시는데
사실 이제는 공사비 논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지금 선거 때는 뭐 어쩔 수 없다 치고 그때는 뭐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지만은 이상하게 지금 본질이 지금 흐려져서 딴 데로 가고 있어요. 공사비가 많아지면 어쩌고 적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의도하는 대로 짓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제 그런 마음을 할 것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청사에 그 주차 빌딩 짓는 거 이것은 이제 그런 사업이 국토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저희들 하고 있고 지금 그 옆에 주변에 부지 확보하는 거 이것은 제가 공사비 늘어나는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이것은 별건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네, 재생 사업인데 예. 쉽지 않아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생 사업이 안 되면은 별건 우리 시청에 사업으로 해서라도 이것은 그 확보를 해서 넉넉하게 저희가 공간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마지막으로 간략히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제 넘어가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우리가 과정으로 왔잖아요. 네. 예, 전에 전임 시장님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안 하게 돼서,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왔고 정말 어려운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지금 기회가 왔잖아요. 근데 이 기회가 왔는데 막상 짓고 나니 옹색하다. 이것보다는 좀 대승적으로 뭔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예. 적극적으로 좀 행정에서부터 예.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기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것을 공사비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체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더 잘 지면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적게 지면 덜 들어가는 건데 자꾸 공사비 가지고 이렇게 쟁점을 삼아버리면 본질이 흐려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 과감하게 탈피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좀 대승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예전에 발표하는 데 있어서 착오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혹시 이제 필요한 선에서는 좀 충분히 설명하시고 이해를 많이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이 주제까지만 하면 시간이 끝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그 공원 민간 특례 사업과 도시 개발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예, 이게 지금 우리 시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민간 특례 사업 현황들입니다. 8곳에 이제 추진하고 계신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간단히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바로 PT를 넘겨주시면 이제 이게 지금 팔봉공원 오른쪽이 1지구, 왼쪽이 2지구입니다. 예, 넘겨보시면요, 또 PT를. 예, 그래서 지금 보이는 그림처럼 저 일대가 전체가 팔봉공원 1지구 또 2지구인데 지금 제가 주황색 선으로 그어놓은 곳이 아파트를 민간 회사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유치입니다. 1공연의 처유치고 2공원에 지금 저 보이시는 유치고 또 바로 붙어서 부송 4지구가 한 10만 평 정도의 33만 제곱미터 정도가 또 뭐 상가, 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시장님도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쪽이 부성동의 이 지역이 뭔가 이 주변에 쓰레기 소각장, 이공단, 축사 등으로 인해서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나 악취 배출 사업장들로 인해서 신도시가 조성된 이래 20년 넘도록 이 악취 환경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또 이 토지주들의 요구도 있고 또 원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시가 또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하려면 이왕이면 잘해야 될 텐데 대단히 이제 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마 처유치에 딱 지어지면 지금 저 딱 가운데가 신재생 자원센터입니다. 우리가 뭐 이 소각장에 사실 매캐한 타는 냄새가 민원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곳의 아파트가 이 3면을 신재생 자원센터를 다 둘러쌀 경우에 얼마나 또 많은 환경 민원, 낚시 민원에 시달려야 될까? 실제로 그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얼마나 행정력을 투여해야 될까라고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PT를 보시면 그래서 시장님께 좀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상공회의소에서 2공단, 1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의 뭐 대표이사, 공장장 아니면 뭐 환경관리팀장 분들하고 간담회를 좀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하소연을 하시냐면 아니 우리 공단은 40년 전에 들어왔는데 20년 후에 익산시가 부성동, 어양동, 영등동에 도시를 만들더니 20년 내내 공단 때문에 악취 때문에 대기오염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하소연하는 이 형국이 그래서 익산시가 적어도 팔봉, 부성동, 어양동 쪽에 어떤 이 공동주택 인허가를 할 때는 제발 좀 더 여러 가지를 고려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보이는 사진이 그겁니다. 이게 뭐냐면 올해 우리 익산 악취 24, 악취 민원 24라고 하는 앱에 2019년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2,857건의 악취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빨간 동그라미가
어양동 이편한 세상 아파트하고 오른쪽이 자이 아파트입니다. 하얀 동그라미는 어양동 쌍용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쌍용 아파트는 5층 이하입니다. 악취 민원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층 아파트인 어양동 이편한 세상과 자이 아파트에 모든 민원이 악취 민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뭐냐면 대기가 악취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 공기 중으로 상승을 통해서 지금 높은 곳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전반적으로 지금 노란 점이 이제 분뇨 냄새인데요. 그러니까 저 노란 점들이 보이는 거의 모든 곳이 높은 15층 이상의 아파트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민원이 거의 다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 피트로 다시 한 번만 가주시면은 그 아파트 유치를 잡을 때 있어서 바람길이라든가 물론 부속 사지구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붕 1지구 2지구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간 회사로서는 자기들이 분양하기 좋은 가장 최적지를 아파트를 세우고 싶고 높은 층을 세우고 싶겠으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저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의원님 우려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래 환경과 개발은 서로 상치됩니다. 그래서 환경을 중시하다 보면은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이제 개발을 또 이렇게 중시하다 보면은 환경이 침해를 받게 되는 건데 여기도 사실은 그런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희들이 이제 요것을 강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네네. 처음에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략 환경영향평가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심을 해서 그 본래 당초 면적보다도 한 그 만평 정도를 그 신재생 자원센터 그 부근을 만평 정도 저희들이 축소를 시켰어요. 네네. 그리고 그 지역을 녹지지대로 저희들이 지금 네. 조성을 해서 네. 어쨌든 그 계획 수립 단계에서도 배려를 했고 현재 말씀하셨듯이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다 플러스 건강 영향 평가를 추가로 합니다. 네네. 그럼 거기에서 그러면 이제 대책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책을 저희들이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을 해서 환경 피해를 최소로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네. 그래서 현재는 물론 이제 공원을 원천적으로 짓지 않는 것이 원천적으로 뭐 대책은 되겠습니다만은 그럴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짓는 것 전제를 해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을 네.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는 8봉 1공원, 2공원 그리고 부송 택지 사지구가 우리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소각장으로부터 굴뚝으로부터 반경 300m 딱 네. 바깥 지점부터 거의 바로 지어집니다. 예, 그런데 바로 전주시에서는 지금 어떤 연구 용역이 2억 원짜리가 진행이 되고 있냐면요. 소각장에 실제로 굴뚝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기중으로 이 대기 오염물질은 공기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반경 300m의 주민들보다는 그 이외의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해서 그 이외의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를 지금 연구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지역의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호소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어지는 이 장소는 딱 반경 300m 바로 바깥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말 너무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예. 바람길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예. 뭐 오늘 이 자리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앞으로 좀 그 부분을 저도 좀 계속 저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볼 거고요.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본 의원은 오늘 익산시 시민 중심 도시 시정 철학에 대하여 익산시 신청사 건립 계획에 대하여 익선시 공원 민간 특례 사업과 도시 개발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시간 부족으로 질의를 드리지 못했던 친수공간 조성과 국가 일산업단지 구 보일콘 부지 공단 재생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각별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주제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익산시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시장께서 직접 약속하신 사안인 만큼 반드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